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또 대전에서 지금 올라오시자마자 또 애청자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또 내일 우리 집회를 위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예, 시사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9시가 지난 밤 늦은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는 간첩의 신문입니다.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18일 오후 1시에 삼성동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인근에서 사저 인근에서 우리가 또 대통령님 복권 그리고 탄핵 무효, 사기 탄핵 무효, 계엄령 선포를 외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구할 길은 계엄령 선포하여 12만 종북 간첩단들을 척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분들은 내일 삼성동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여기 삼성동 바로 자택 앞에서는 당연히 집회를 해서도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혼돈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저 바로 앞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한 100m 떨어진 거기 이렇게 하면은 한 뭐 150m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기역자가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큰 회사들이 있고 내일 출근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도로 연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요. 예. 주변에 우리는 그 불편함을 주지 않은 곳에서 네, 하고 자, 있습니다. 문재인 앞으로 줄서기 바쁜 관료들, 노 정부 때 청와대 근무 경력자인 차기 정부 황태자 별칭, 문재인 캠프 쪽 친분 과시 현안 쌓였는데 대선만 쳐다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 연준이 0.25% 올려 연 0.75에서 1%로 갈 것 같아. 한국 1344조 가계부채 악화가 우려된다라고 썼습니다. 자, 샌드백 신세, 롯데, 사드 부지 문제에 중국은 보복하고 야당은 소송 얼음장을 내고 있고 신동빈 회장은 출국 금지 9개월째 피해액 6조 원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망치기에 야사당의 간첩들이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정병국이 이 야사당의 간첩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고 있습니다. 특검도 야사당에서 인준해서 시켜놓고 이 개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슈퍼볼 5일 뒤에 개막이 불문율이다. 평창 슬러시 올림픽 될라. 그래서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 굳이 눈 녹는 2, 3월에 개막하는데 왜 이럴까 알아봤더니만 지금 평창 영상 10도랍니다. 반소매 스키, 반소매 선수 스키가 나타났어요. 연못된 경기장,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1년 앞두고 평창에서 열린 테스트 이벤트에선 따뜻한 날씨 탓에 눈이 심하게 녹아내렸다.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어서자 반소매를 입고 경기에 나서는 선수도 있었다. 일부 구간에는 눈 녹은 물이 웅덩이를 이루기도 했다. 이렇게 웅덩이를. 참 위험하죠. 왜 이렇게 하냐고 봤더니만 올림픽 독점 중계권 가진 미국 NBC 슈퍼볼 올림픽 겹치면 손해가 막심하다. 슈퍼볼 5일 뒤에 동계올림픽을 개막한다. 10일, 13일 뒤에는 패럴림픽이 개막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슈퍼볼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2월 달 영상 10도가 되는데 그때 이제 윈터 이 올림픽을 하는 겁니다. 이 슬픔, 이 강대국의 횡포. 횡포 맞죠? 네, 맞죠. 그죠? 이거 대한민국은 1월 달에 했으면 좋겠구만. 네. 눈 녹는다. 자, 문재인이 가계빚 22조를 탕감해 주겠다. 네 돈 내서 탕감해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세금 걷어갖고 탕감하지 말고 이 개자식아. 대부업 이자율 20%로 낼 것. 이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국의 공약. 네 돈 내라 이 개자식아. 이 간첩 여적.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회수 힘든 채권 정리, 서민 260만 명 부채 해결 지원.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되려고 별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22조 탕감 가계비 1.7% 줄이는 일회성 대책,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 전문가들이 본 문재인 공약, 최고 이자율 20% 단위라 저금리 시대에 낮추는 게 옳다, 대부업 줄고 불법 사채가 늘듯하다, 가계부채 비율 150%로 규제, 은행들 신용 낮고 소득 적은 서민들 대출만 줄이려 할 것이다,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공약은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서민들 골탕 먹이는 공약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홍 트럼프 5.18 재조사하자, 간첩 소탕하자, 대통령 복권시키자, 이걸 들고 나와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누가 출정식을 했죠? 네, 김진태 의원이요. 김진태 의원. 네, 배신하지 그래서, 않는 분. 네, 그래서 김진태 의원, 이인재 의원, 전 의원이죠. 그 다음에 이 홍 트럼프, 이 경남도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이제 일전을 해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해서 결국은 대표 한 명을 뽑아야 될 텐데, 이제 보수의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이 시대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5.18의 진실을 가리자. 종북 간첩단을 때려잡자. 그 다음에 대통령 반드시 복권시키자. 왜? 사기 탄핵이었다. 그리고 이 책임을 국회 234명과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과 특검과 검찰에게 묻자. 이렇게 하는 보수의 가치를 들고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홍 트럼프, 또 김진태 의원, 이인재 의원, 한성주 장군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흘러버리지 말고 비겁하게 5.18 뒤에 숨어서 김대중이도 좋다, 노무현이도 좋다, 이 개짓을 하지 말고 제발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것을 들고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대통합 하면서 이 간첩 김대중이와 간첩 노무현을 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간첩 공화국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바른 말 해주십시오. 간첩 척결하자. 노무현, 김대중 간첩. 그들을 도와서 돈을 퍼줘서 그것이 미사일과 핵으로 날라왔다. 이놈들 다 처벌하자. 이렇게 하는 대선 주자들이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통령님 복권시키자. 명예회복하자. 자, 여기에 이제 4.13 총선에 왜 이 이한구와 유승민이와 김무성이가 옥새 파동을 하면서까지 개짓을 했느냐라고 하는 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틀린 정당, 배신정당이죠. 국민의당과 배신정당 4월 초 연대 밀밑 접촉하고 있다. 이제 1년 돼 갖고 이제 이 답이 나온 겁니다. 예? 같이 합치자 한 것이 왜 4.13 총선에 김무성이하고 이한구하고 유승민이하고 또 누구죠? 윤상현이하고 정두원이하고 이런 놈들이 개판을 쳤느냐. 미리 이런 거를 예측하셨잖아요. 그럼요. 형님 동생 이러면서. 그래서 국민의당과 배신의 정당이 4월 초에 연대하겠답니다. 요 배신의 아이콘이 이제 박지원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이럴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그럼요. 양당 일부 의원들 단일화 등 검토, 내달 40일 논의 진전 가능성, 지지율 정체, 바른정당이 적극적이다. 이 바른정당이 배신정당인데 2016년 4.13 총선 옥새 파동 본색 드러내다. 야, 이제 드러났네요. 이것이 1년 만에 드러난 겁니다. 네네. 국민들 이것도 모르고 이 박지원 지지하고 김무성 지지하면 당신들은 바보, 천치, 무지랭이, 개떡입니다. 황교안 효과 본 홍준표 대선 승산 판단이 섰다. 그래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지방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잘하셨습니다. 황 지지자의 32.4% 3분의 1을 흡수했답니다. 지지율 3.5% 올라서 7.1%가 됐답니다. 당선된 뒤 북 먼저 간다는 사람 나라 이끌면 미래가 있겠나. 잘했어요. 제3지대가 좌파 정부 막는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좌파 정부 막는다면 동참하지만 요놈도 좌파고 요놈도 변절된 좌파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요 얘기를 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자유민주 반공 방첩 5.18 복원 간첩 잡아라 대통령 복권시키자 이 얘기를 당신 입으로 해주는 홍 트럼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국무장관 북핵 해결 20년 노력은 실패했다.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 틸러슨 어제 아베와 회담 중국 대북 제재 책임 다해야. 그래서 중국 통합 북압박 시사하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북은 핵 포기하고 도발 자제를 해라. 오늘 방한 첫 일정은 DMZ 방문, 더 구체적인 대북 정책 밝힐 듯하다.
아베 손잡은 틸러슨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황교안 대행을 만났는데 제가 뉴스를 못 봐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땅굴 대비 필수다. 땅굴에 대비하라. 지뢰 겁먹은 북 죽음의 백조 떴다며 먼저 발끈했다. B1B 폭격기 남한서 핵투하 훈련을 했다. 한미선 출격 언급도 안 했는데 이례적으로 비난 보도를 쏟아냈다. 군은 실제 훈련 여부에 함구하고 있다. 자, 이 나라사랑 학부모연합의 박원규 애국자가 돈 들여서 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다.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게 말이죠.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반대 토론 신청자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자 따라서 김진태 의원도 탄핵 소추권에 대한 토론을 희망했지만 신청할 수 없었다. 왜?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탄핵 소추안에 대해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을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이 헌재에서 인용한 것은 거짓을 인용한 것이다. 최소한 조원진 씨하고 김진태 의원이 신청을 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짓의 헌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번 대통령의 합법적 방어권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특검수사 조사를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게 청와대 압수수색은 안보상 그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직무정지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했습니까?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과 경호실장이 했습니까? 후자가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조사하는데 대통령의 격식이 있죠. 네. 아직도 대통령직을 갖고 있으니까 직무는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녹화 녹음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 녹음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추법상에 나와 있는 일인데 네. 이걸 무시하고 녹화를 해야 되겠다고 덤벼드니까 이제 이것이 파탄이 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 피고소인의 대한 방어권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헌법 개판관들입니다. 이 여정놈들입니다. 이정미와 강일원과 박한철이와 김희수 같은 놈들입니다. 네 번째,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인용했습니다. 차은택이가 증언했으면 그걸 검증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5번, K스포츠 재단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탄핵 사유로 단정했습니다. 지금 개판 친 겁니다. 이놈들이 이제 협박과 공갈과 돈을 받아 처먹고서 지금 이 개판을 친 겁니다. 이걸 열거한 겁니다. 6번, 담당 검찰과 특검은 조폭입니까? 최소원은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하고 가족들에 대해 삼족을 멸한다는 협박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7번.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고영태 일당입니다. 그런 헌법재판소는 고영태 일당에 대해 마땅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짓을 한 겁니다.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 중 최서원을 이용해 K스포츠 재단 등을 장악, 인사와 국정에 개입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검사를 접선하겠다.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를 지시하겠다. 검찰 수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8번 KD 코퍼레이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이 양반이 박원규 나라사랑 학부모연합의 이 양반이 자기 돈 들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가 이거 하면 탄핵 판결에 드러난 반역의 행위들, 여적의 행위들, 북한은 김정은의 지령에 따른 이정미의 재판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계엄령으로 이제는 다 잡아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을
박한철, 이정미, 강일원, 김이수 등 9명을 다 잡아 죽이자. 계엄령으로. 뭘로? 여적죄로 잡아 죽이자. 그리고 이 소설 같은 판결문을 쓴, 그리고 심리는 할 수 있어도 재판은 9명이라고 9명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헌재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지령을 따라 했던 이 여적놈들을 이제는 그야말로 삼족을 멸하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도 이제 수사해야 한다. 최보식이라고 하는 선임 기자가 썼는데 개똥이다 이 자식아. 이제 와서야. 이제 와서야. 이 개자식들아. 이게 조선일보죠. 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한 새끼를 내보내갖고 고영태 녹음 파일도 이제 수사해야 된다. 개똥이다 이놈의 자식들아. 왜 미리 대통령 탄핵 이거 소초하기 전에 미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왜 못 쓰느냐 이 개자식들아. 그래서 반역의 조선, 고영태와 공동정범 조선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 최보식 요놈도 공동정범이다. 조선의 인물로서. 조선 이제 폐간시켜야 됩니다. 대포로 다 쏴갖고 다 폭삭 주저앉혀야 됩니다. 동아도 그렇고, MBN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홍정도 저놈의 자식 계엄령 선포해서 제일 먼저 홍정도 맞죠? 네. 찌라시도 취급하겠다. JTBC. 요런 새끼들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보수 빙하기 희생만이 얼음 녹일 희망 만들 것이다. 반역의 조선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율 1위라지만 너무하는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 총기 외교부 2차관을 앉혀놓고 지금 현 정부의 윤병세 장관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당연히 정책 전환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빨리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제 개짓을 하고 있는 강창일이라고 하는 이 개보다 못한 의원을 봅니다. 며칠 전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부처 고위직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한반도 평화 포럼이 공식 논평을 통해 현 정부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말이죠. 이놈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놈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놈들 다 간첩, 역적의 도당입니다. 돈 퍼져갖고 그것이 핵과 미사일로 날라오게 한 놈들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해서 이놈들 다 때려잡읍시다. 민주당 의원, 그 의원 보좌관 9명씩 이놈들을 다 수사해갖고 다 죽일 놈 잡아서 죽입시다.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그 다음에 바른정당, 배신정당 다 잡아 죽입시다. 그러니까 뭘로 죽이냐고요. 이렇게 계엄령을 안 해서. 계엄령밖에 없죠. 5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54일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님 이제 준비하셔갖고 이제 계엄령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동아일보 간첩신문이고 10명의 간첩이 앉아 있습니다. 트럼프 새 대북 정책 선제 타격 옵션은 제외하겠다. 미 NSC 북핵 대응 보고서 윤곽 핵포기 없이 대화 불가 원칙을 유지한다. 핵포기 없이는 대화 안 하겠다. 워싱턴의 한 고위 소식통은 16일 본부와의 통화에서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GR에 수립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핵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을 향해 대응 반격을 할 경우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태평양에서 중국의 입지가 커질 가능성까지 있어 선택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선제 무력 사용은 한미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임박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라고 늘어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일날 7일날 4월 6일 7일날 시진핑이가 이 선제 공격 그다음에 참수작전의 냄새를 맡고 이제 부랴부랴 미국에 요청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 금리 인상 가속 페달 떨고 있는 1344조 한국 가계 빚이다. 미 연준 0.25% 인상 1%대로 올라간다. 이엘런 3년간 연 3회씩 더 올릴 것이다. 한국 가계 부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황교안이 빠지자 문재인이 46.7%, 안철수 23.2%, 홍준표 12.4%가 됐다. 황교안 불출마 뒤 3자 대결 조사, 보수층 민주당선 문보다 안희정을 좋아한다.
하는 금리 딜레마. 안 올리면 자본 유출되고 올리면 부채 대란이 우려된다. 이게 딜레마죠. 한 대출 금리 끌어올리는 미 금리 인상, 미 연준 2019년 3%까지 올릴 전망이다. 한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5% 초읽기에 들어갔다. 1% 오르면 과계이자 부담 연 9조 원 이상이 올라간다. 참 큰일 났습니다. 미국 따라 돈줄 잴 준비하는 중일 유럽이다. 중영내포 금리, 홍콩 기준금리 인상, 1금리 동결했지만 인상설이 솔솔, 유럽중앙은도 돈풀기 중단 시사하고 있다. 이제 나라 대통령이 얼굴 보이는데 저거 안 하신 거예요? 예, 이건 이제 그래도 얼굴 한번 찍어볼까요? 그렇죠. 주민 선물인 줄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진돗개는 취임 준비 작품이었다.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나갔죠? 걔를 참 좋아하셨나 봐요. 자, 여기 보면 보수표는 먼 곳에 또 지붕만 쳐다본 유승민이, 황교안 씨가 이제 사퇴했으니까 유승민 표가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만 반하차 때 이어 황 지지표 흡수 못해 친박 지지 후보와 단일화 어려워 보수대 통합 3지대 중심 이동, 남경필 안철수 수도 이전 공약 환영. 그래서 3지대 중심 이동은 결국은 박지원 세력이 이제 좀 외연을 확대하는 거죠. 김무성이도 박지원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유승민도 박지원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이것이 4.13 총선에서 준비됐던 시나리오죠.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배신 아이콘, 영도 다리에서 바바리 코트, 배신. 배신 1호라고 제가 이거 적었죠. 이미 예측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쩜 이렇게 장관님께서는 이 통찰력, 예지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아니 저는 이제 이 대남 통일 전산 전략의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봄인가에 대남 통일 전선 부장 김영철이가 언제 저를 죽였죠? 그 대남 통일 전선 부장 그 전에 김양건이 네. 김양건이를 12월 달에 죽였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봄에 교화소를 한번 다녀왔어요. 이제 우리 말하자면 유배지요. 유배지에 갖다 보내서 네 반성하고 대남 통일 전선 이거 지금 희지한데 이거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갖고 4.13 총선을 만들고 헌재 재판 이걸 만든 겁니다. 4.13하고 이 헌재 재판까지는 1년이 채 안 된 겁니다. 이거 어느 놈이 기획을 했어요? 김영철이가 기획하고 기획보에 누가 했어요?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해서 시나리오대로 딱 간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한 가지 미스한 것은 제가 만일 기획을 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6대2 정도로 탄핵을 인용했을 겁니다. 제가 만일 기획했다면.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의 새끼들이 8대 0으로 만들어 버렸네. 잘한답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야. 네. 그것도 인용 이 8대 0이 나올 수가. 지금 제가 잠시 웃다가 좀 끊어졌는데요. 어느 분이요. 돌무성 옥새 들고 나르샥 이렇게 하고 해놔가지고요. 그 제목에 아주 제가 좀 이게 너무 웃겼습니다. 돌무성 돌무성 옥새 들고 나르샥 김무성 말하는 거. 아니 그게 뭐였죠? 제목이 원래 제목은 육룡의 나르샥. 육룡이 나르샥. 네, 자, 교수가 학생들의 선거인단 참여 강권, 경선 강제동원 논란, 이 문재인 측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일부 대학 이익단체 등 부당한 압력, 학생들 교수 요구 거부하기 어려워 제비뽑기로 참여할 사람을 정했다.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익단체 정치 영향력 확보 위해 하급단체 할당 인원을 통보하고 있다. 이게 문재인의 세상이 된 겁니다. 위법 아니지만 정치불신 기호 전문가들 사실상의 동원 선거다. 네. 문재인 가계부채 총량제 대부업 이자율 20% 규제, 안희정 10년 일하면 1년 휴가, 전국민 안식제를 실시하겠다. 네. 이 뭐 별의 수가 다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신문에 안 나오는 것은 네. 간첩을 잡아내자, 종북을 척결하자 이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왜? 50대 언론사가 써주지도 않아요. 홍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해도 써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홍 트럼프가 1000배, 10,000배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장군님 웃는 모습이 참 좋다고 그러고요. 김무성은 돌무성이 맞대요. 네. 그 자식은 그건 자,
미 군사 채찍도 대화 당근도 한계, 남은 대북 카드는 중압박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뾰족한 수 못 찾는 트럼프 대북 정책, 1순위 카드에서 빠진 선제 타격론,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선제 타격은 효과 작고 확전 우려된다. 전술핵 재배치 정치적 논란 부담된다. 테러국 지정은 법적 근거 확보 난항이다. 비핵화 조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 중기업 제재 통해 북압박 촉구할 듯하다. 결국은 중국 기업 세컨더리 보이콧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nobody knows.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 카드가 이제는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nobody knows. 자, 미국무 일거처 오늘 방한했다. 틸러슨 20년 대북 정책 실패, 새 접근이 필요하다. 도쿄에서 아베, 기시다와 북핵 논의했고, 일본 북테러 지원국 재지정 지지를 한다. 김관진 맥메스터 보좌관 첫 회동, 북핵 포기하도록 중과 실효 압박하겠다. 이 김관진은 간첩입니다. 2005년 6월 달에 530 GP, 북계군에 의해서 8명의 우리 장병들이 희생당했는데, 이 김동민 일병 가짜를 내세워갖고 저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든 장 본인이 당시에 3군 사령관 했던 김관진 육군 대장입니다. 김장수 육군 대장은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이 두 놈이 짜고서 530 GP를 변조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 당시에 수사관 놈들 다 잡아갖고 족치면 다 답이 나옵니다. 비완비 폭격기 한반도 출격, 북한 핵 투하 연습 호들갑, 15일 북지하 벙커 타격 훈련 후 복귀, 핵무장 할 수 없는데도 북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아까 했던 거죠. 네? 네. 헌법 84조 대통령 내란 또는 외환 의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죠.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수도 없는 일이 정말. 자, 나라사랑 학부모 연합회 박연규님 존경합니다. 요 제목만 한번 읽고 내려갈게요.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습니다. 위헌을 한 겁니다. 국회가.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헌재가 말한 것은 거짓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과 또 김진태 의원이 토론을 희망했지만 이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합법적 방어권은 산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의 예우를 하지 않고 검찰 특검 박영수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대한민국의 특검이 아니고 야사당 간첩당의 특검이지 않습니까? 야당의 추천만으로 들어왔으니까. 저놈의 새끼가 제대로 특검을 하겠습니까? 야사당 간첩당에 부역하는 특검을 했으니까 협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말이 됩니까? 그걸 대통령이 못하게 했어요.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못하게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방어권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이정미가 판결을 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이 여종놈들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인용했습니다. 검증도 안 하고 지들 유리한 대로 다 갖다 소설을 쓴 겁니다. K스포츠재단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탄핵 사유로 단정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것을 가져다가 헌재는 미리 판결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친절한 뭐죠?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정미씨. 네, 그러네. 친절한 정미씨.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 소추서가 올라온 것을 고쳐줬어요. 5가지 요점 정리하면서 고쳐줬어요. 친절한 이론씨, 친절한 정미씨. 네. 이 친절한 정미 씨와 친절한 이론 씨는 미안하지만 계엄령 선포하면 일본 빠따로 죽여야 될 놈입니다. 네. 미안하지만. 네. 담당 검찰과 특검은 조폭입니까? 이놈들이 조폭 짓을 했죠. 볼까요? 최소원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찰과 특검이 이재용 씨에게 뇌물을 줬다. 433억 뇌물을 줬다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잠도 재우지 않고 이 개짓을 한 겁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고영태 일당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영태 일당에 대해 마땅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피신시켰습니다. 어느 놈이 헌재가 친절한
정미가 네. 친절한 이론이가. 강일원이가 이론이가 네네. 요놈들 때려잡는 날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 네.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습니다.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 중에 최소원을 이용해 K스포츠 재단 등을 장악 인사와 국정에 개입하자. 그러면 최소원을 대통령이 이용해서 K스포츠를 하기로 했습니까? 고영태가 최소원을 이용해서 돈을 긁어내기로 했습니까? 후자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녹음 파일에서 증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는 채택 안 해. 친절한 이론 씨, 친절한 금자 씨, 정미 씨. 정미 씨, 기타 등등. 이 정미 이 이름은 대대로 붉은 줄이 그어져서 없어져야 될 이름이다. 이론이 네 이름은 대대로 반역의 이름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이 나쁜 놈들아. 9명 박한철에서부터 이놈들 니들 이름은 대대로 붉은 줄이 그어져서 대한민국의 반역한 놈으로 기억될 것이다.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를 지시했다. 이게 누가? 고영태가. 검찰 수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뭐냐? 다 이걸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8번 KD 코퍼레이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 개짓을 한 이 헌재를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저희가. 나라사랑학부모연합회 박원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설입니다. 진보 독주의 대선판 대타의 눈길 돌리는 보수 미금리 인상 한 4월 위기 뇌관될라 청파쇄기로 증거인멸 의혹 검외 수소 압수수색 안나 이 자식들 파쇄기로 이제 대통령이 나가셨으면 관련된 거는 파쇄해야지. 그럼요. 그리고 비밀은 조난해야 되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 개자식들이. 청와대 저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 그것을 허용한 대통령은 바보 멍청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보 멍청입니다. 어떻게 국정원을 검찰이 들어가서 하게 합니까? 대한민국 국정원은 간첩들이 장악했으니까 뭐 그래도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더더구나 너무 키워졌나요? 바보 같은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나를 그러면은 파면해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의 최고 정보가 거기에 쌓여 있는데 이걸 검찰에 종북 간첩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열어주겠느냐? 나는 못한다.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너무 주변에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도 진짜. 없고 주변에 다 간첩 새끼들이 다 진을 치고 있으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 경호실장 박흥렬 씨 들어오는 놈 있으면은 검찰총장 김수남 이 새끼 들어오면은 대가빠리에다 총을 쏴서 죽여요. 죽여요. 그리고 당신이 들어가서 나는 청와대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하셔요. 영화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빵빵빵 쏴버려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놈들은 쏴서 죽여버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이 논설을 쓴 새끼들은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다 잡아서 조사하면 그 새끼는 간첩이나 종북일 것입니다. 자, 내일 18일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삼성동. 대통령님이 21일 날 검찰에 가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힘이 되어 드립시다. 네. 우리가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대통령 복권을 외치지 않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복권을 외치고 계엄령 선포해서 이제 이 개판에 탄핵 무효, 이 사기, 불법 탄핵을 감행한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들이고 9명의 헌법재판관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들이고 특검과 검찰을 현행범으로 잡아들이고 50대 언론사 사주와 주간과 주필과 이 논설실장과 그리고 보도본부장과 이 대담한 놈들과 이런 놈들을 다 잡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를 이 밤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님 54일 남았습니다. 네. 54일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하는 이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대전에서는 또 성명서도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성명서를 한 번쯤 이게 길게 해주길 원하는데 성명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시면 네, 제가 너무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그 명예 회복과 그리고 복권을 위해서 모두들 우리 김진태 의원님 배반하지 않고 보완을 하면 이제 보수권에서 세 분이 물망에 오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는 하여튼 정책을 내걸고서 싸워서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진태 씨, 홍준표 씨, 그리고 이인재 씨 이런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하여튼 정책을 내걸고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 반공방첩의 가치를 들고 나와 주시기를 제가 염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준비하시는 자, 동안에 다 준비됐습니다. 네. 사기 탄핵 규탄 및 대통령 복권 촉구 성명서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북한 김정은의 3월 13일 이전에 탄핵하라는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백주에 유린한 국가반역의 사기 행위였습니다. 이 국가반역 사기에 박한철, 이정미, 강일원, 김희수, 김창종, 이진성,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등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공동정범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선행하여 지난해 2016년 12월 9일에는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신뢰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이 찌라시 신문 기사들을 주요 근거로 국회의장 정세균, 소추위원단장 권성동 의원 등 234명 국회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13개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라고 규정하며 사기 탄핵 소추서를 의결함으로써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여 탄핵하는 국가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이에 앞서 대법원장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장 고영한이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종북간첩단 총수 백낙청과 행동부대 민노총 및 전교조 등이 주도한 촛불집회 장소를 과거 정권에선 국가안전을 고려하여 청와대 800m 밖에서 해오던 관행을 깨고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청와대 100m까지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청와대 담벼락을 넘는 점령 시위 가능성을 열어놓은 국가반역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 불법 사기 탄핵의 재반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김수남과 중앙지검장 이영렬 그리고 특검 박영수와 특검보 윤석열 등이 공모하여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수사 중인 최서원의 죄를 뇌물죄와 공범죄 그리고 공동지갑론 등으로 대통령님과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엮어 언론에 적극적으로 흘림으로써 촛불 시위대에 기름을 붓는 국가반역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기 탄핵의 시작과 경과와 종결의 전 과정에 걸쳐 50대 언론사의 경영진 및 집필진들은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온갖 거짓 보도와 사기 대담 및 거짓 여론조사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을 속였고 이로써 북한 대남통일전선부의 선전 도구를 자처하는 국가반역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 당국으로부터 진리와 정의의 수호자라는 찬사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JTBC 손석희 태블릿 PC 사기 보도로 시작되어 이제까지 진행된 이 모든 국가반역의 중심에는 백낙청, 박지원, 문재인, 추미애, 박원순, 김수남, 박영수, 손석희 등의 종북간첩단 핵심 인물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8인 전원 일치의 대통령 탄핵 인용 사건을 입법부, 사법부, 검찰, 특검, 언론 및 헌재 등에 뿌리박고 있는 종북 단의 국가 반역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상기된 조직의 관련자들과 저들 보좌진 전원의 통화 기록을 샅샅이 수사하면 이 거대한 반역 행위자 네트워크와 반역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독점적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 김수남이 반역의 중심 인물로 의심되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상계엄령 발동이라고 사료됩니다. 국가의 거의 모든 소부 시스템이 종북 간첩단에 의해 장악되어 국가의 안녕 질서를 경찰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2017년 3월 10일 8인 전원 일치 탄핵 인용은 원천 무효이며 박근혜 대통령님은 복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19대 대선은 오는 12월에 정상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불법 사기 탄핵의 주범들을 긴급 체포하고 대통령님을 복권시키시길 삼가 건의드립니다. 2017년 3월 18일 대통령 복권 국민저항본부 대국본 대표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조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통령 복권 국민저항본부 소속된 그리고 지지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삼성 동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 또 분당선 두 노선이 지나는데 선정능력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편지. 그리고 편지를 갖고 나오시고 우체통을 마련했으니까 거기다 넣어주시고 이걸 이제 끝나서 행진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님께 전달식을 하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손편지를 또는 엽서를 잘 쓰셔갖고 이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번호요. 예, 핸드폰 번호를 꼭 밑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격이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분인데 진짜 어떻게든지 복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태극기 집회에도 가실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삼성동에 많이 모여주셔갖고 대통령님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배수의 진을 친 집단입니다. 왜? 12월 대선으로 미루자. 네. 5월 대선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 나가리다. 왜냐? 11월부터 야당은 사실상 대선 운동을 해왔습니다. 종편에 나가서 정견을 발표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씨나 우리 김진태 씨나 이런 분들은 의견을 발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출발부터 3개월 앞장서서 뛰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뛰어야 하는 이 여당, 정부 여당의 이 대표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불공정 게임입니다. 이걸 가지고 선관위원장 누구죠? 김용덕 이 양반이 한 번도 경고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불공정 게임을 끌고 가는 선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이것은 보나마나한 게임입니다. 그래도 준비할 사람은 준비해야 되겠지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50대 간첩 언론사들을 이걸 타파하지 않고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임이다. 따라서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50대 언론사 사주들을 다 잡아내고 234명 국회 간첩단을 잡아내고 9명 헌재의 이 여적들을 잡아내서 이제 대한민국의 19대 대선이 12월 달에 의미가 있게 만든 후에 제대로 된 선거를 하자. 네, 대통령을 뽑자. 이것이 한성주 장군이 주장하는 바이고 계엄령 선포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대통령님,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외국 사람들을 만나봐도 대한민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제 통화를 하고 제가 마셜로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렸고 프리엠프티브 어택, 선제 공격도 한방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종북 간첩단을 잡아내는 역사적 인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골자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님 이제 힘써 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21일에 검찰 가는데요. 20일 날 월요일에 또 노동당은 과연 또 뭘고 통진당은 뭘까요? 통진당의 자녀 세력들이 만든 게 노동당이죠. 그 노동당이 또 21일 날 대통령 또 구속해라라는 것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또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날도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대통령님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대통령님 힘낼 수 있도록 네.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이제 양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처자빠져서 텔레비만 쳐다보고 조선일보 신문만 쳐다보는 이 바보 언챙이가 아닌 하는 대통령님께서 무고하게 이 거짓 불법 탄핵을 당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이제 검찰에도 떳떳하게 가셔서 떳떳하게 주장하시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대통령님을 구할 차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 구하시려고 국정교과서도 만드셨고 또 개성공단도 폐쇄시키셨고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이라는 통진당 해산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궈내셨고 또 통진당의 이석기도 잡아쳐 넣으셨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어나서 당신을 구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네, 정말 이상입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참 잘한 일이 많으셨는데 이런 그럼요. 간첩 때문에 그랬네요. 아니 종북 간첩들에게는 네. 눈에 가시였죠. 네. 문재인과 박지원에게는 눈에 가시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네. 반드시 복권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내일 어디에서? 선정능경에서요. 그리고 타실 수 없을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앞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동물 상도 또 없었잖아. 인구이 있습니다. 자신도 그분 자신 또 많은 어? 그 뭐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힘들고 사서 계시는 우리 대통령님을 서 떳하게 저희 모든 것 줄 수 있는 그런 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친척이라고 막 걷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앞 물품을 받고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좌로
따로 이체하는 좋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신 이 진돗개까지도 트집을 잡고 있는 이런 나라, 이런 신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개들이 무슨 죄가 있으며 얼마나 잘해보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발목 잡지 마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어디서요? 선정능력에서 1시입니다. 꼭 모두 와주시고요. 대통령님께 보낼 편지 꼭 써서 가져오세요. 지금부터 저도 가서 대통령님께 편지 하나 쓸까 합니다. 그동안에 담장이 너무 높아서 신문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방, 이런 게 전혀 못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성 들여서 편지 하나 써서 대통령님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선정능력, 분당선과 9호선이에요. 선정능력이에요. 선정능력으로 오세요. 선능력 아닙니다. 2호선. 이렇게 웃으면서 진돗개를 안고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웃음이었겠지만 눈물을 흘리며 참으며 나오셨던 대통령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반드시 명예회복, 반드시 복권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18일 사저 근처에요. 선정능력 2번 출구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대통령님을 위해서 계엄령 선포,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어떤 분이 무슨 돈을 주냐고 연락을 합니다. 저희는 줄 돈 없습니다. 아무런 돈 줄 돈도 없고요. 밥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정부 간첩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자유민주주의로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이 쉴 정도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빨리 정리하고 또 나서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새벽 출발을 해야 돼서요. 지금도 이제 집으로 또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고맙습니다. 010-5368-1782입니다. 사저 근처에서 몰지각하게 막 소리내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조용하게 쉬실 수 있도록 우리는 조용하게 그냥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4명과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과 특검과 검찰에게 묻자, 이렇게 하는 보수의 가치를 들고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홍 트럼프, 또 김진태 의원, 이인재 의원, 한성주 장군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흘러버리지 말고 비겁하게 5.18 뒤에 숨어서 김대중이도 좋다, 노무현이도 좋다, 이 개짓을 하지 말고 제발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것을 들고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대통합 하면서 이 간첩 김대중이와 간첩 노무현을 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간첩 공화국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바른 말 해주십시오. 간첩 척결하자. 노무현, 김대중 간첩, 그들을 도와서 돈을 퍼줘서 그것이 미사일과 핵으로 날라왔다. 이놈들 다 처벌하자. 이렇게 하는 대선 주자들이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통령님 복권시키자. 명예회복하자. 자, 여기에 이제 4.13 총선에 왜 이한구와 유승민이와 김무성이가 옥새 파동을 하면서까지 개짓을 했느냐라고 하는 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틀린 정당, 배신정당이죠. 국민의당과 배신정당 4월 초 연대 밀밑 접촉하고 있다. 이제 1년 돼 갖고 이제 이 답이 나온 겁니다. 예? 같이 합치자 한 것이 왜 4.13 총선에 김무성이하고 이한구하고 유승민이하고
또 누구죠? 윤상현이 하고 정두원이 하고 이런 놈들이 개판을 쳤느냐? 미리 이런 거를 자, 예측하셨잖아요. 그럼요. 형님 동생 이러면서. 그래서 국민의당과 배신의 정당이 4월 초에 연대하겠답니다. 요 배신의 아이콘이 이제 박지원 밑으로 정말로. 기어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이럴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그럼요. 양당 일부 의원들 단일화 등 검토, 내달 40일 논의 진전 가능성, 지지율 정체, 바른정당이 적극적이다. 이 바른정당이 배신 정당인데 2016년 4.13 총선 옥새 파동 본색 드러내다. 야, 이제 본색 드러났네요. 이것이 1년 만에 드러난 겁니다. 네네. 국민들 이것도 모르고 이 박지원 지지하고 김무성 지지하면 당신들은 바보, 천치, 무지랭이, 개떡입니다. 황교안 효과본 홍준표 대선 승산 판단이 섰다. 그래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지방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잘하셨습니다. 황 지지자의 32.4% 3분의 1을 흡수했답니다. 지지율 3.5% 올라서 7.1%가 됐답니다. 당선된 뒤 북 먼저 간다는 사람 나라 이끌면 미래가 있겠나. 잘했어요. 제3지대가 좌파 정부 막는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좌파 정부 막는다면 동참하지만 요놈도 좌파고 요놈도 변절된 좌파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요 얘기를 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자유민주 반공 방첩 5.18 복원 간첩 잡아라 대통령 복권시키자 이 얘기를 당신 입으로 해주는 홍 트럼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국무장관 북핵 해결 20년 노력은 실패했다.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 틸러슨 어제 아베와 회담 중국 대북 제재 책임 다해야. 그래서 중국 통합 북압박 시사하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북은 핵 포기하고 도발 자제를 해라. 오늘 방한 첫 일정은 DMZ 방문, 더 구체적인 대북 정책 밝힐 듯하다. 아베 손잡은 틸러슨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황교안 대행을 만났는데 제가 뉴스를 못 봐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땅굴 대비 필수다. 땅굴에 대비하라. 지뢰 겁먹은 북 죽음의 백조 떴다며 먼저 발끈했다. B1B 폭격기 남한서 핵투하 훈련을 했다. 한미선 출격 언급도 안 했는데 이례적으로 비난 보도를 쏟아냈다. 군은 실제 훈련 여부에 함구하고 있다. 자, 이 나라사랑 학부모연합의 박원규 애국자가 돈 들여서 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다.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게 말이죠.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반대 토론 신청자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자 따라서 김진태 의원도 탄핵 소추권에 대한 토론을 희망했지만 신청할 수 없었다. 왜?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탄핵 소추안에 대해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을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이 헌재에서 인용한 것은 거짓을 인용한 것이다. 조원진 최소한 조원진 씨하고 김진태 의원이 신청을 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짓의 헌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번 대통령의 합법적 방어권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특검수사 조사를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게 청와대 압수수색은 안보상 그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직무정지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했습니까?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과 경호실장이 했습니까? 후자가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왜 50대 언론사가 써주지도 않아요. 홍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해도 써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홍 트럼프가 천배 만배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장군님 웃는 모습이 참 좋다고 그러고요. 김무성은 돌무성이 맞대요. 네. 그 자식은 그건 자
미 군사 채찍도 대화 당근도 한계, 남은 대북 카드는 중압박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뾰족한 수 못 찾는 트럼프 대북 정책, 1순위 카드에서 빠진 선제 타격론,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선제 타격은 효과 작고 확전 우려된다. 전술핵 재배치 정치적 논란 부담된다. 테러국 지정은 법적 근거 확보 난항이다. 비핵화 조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 중기업 제재 통해 북압박 촉구할 듯하다. 결국은 중국 기업 세컨더리 보이콧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nobody knows.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 카드가 이제는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nobody knows. 자, 미국무 일거초원을 방한했다. 틸러슨 20년 대북 정책 실패, 새 접근이 필요하다. 도쿄에서 아베, 기시다와 북핵 논의했고, 일본 북테러 지원국 재지정 지지를 한다. 김관진 맥메스터 보좌관 첫 회동, 북핵 포기하도록 중과 실효 압박하겠다. 이 김관진은 간첩입니다. 2005년 6월 달에 530 GP, 북계군에 의해서 8명의 우리 장병들이 희생당했는데, 이 김동민 일병 가짜를 내세워갖고 저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든 장 본인이 당시에 3군 사령관 했던 김관진 육군 대장입니다. 김장수 육군 대장은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이 두 놈이 짜고서 530 GP를 변조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 당시에 수사관 놈들 다 잡아갖고 족치면 다 답이 나옵니다. 비완비 폭격기 한반도 출격, 북한 핵 투하 연습 호들갑, 15일 북지하 벙커 타격 훈련 후 복귀, 핵무장 할 수 없는데도 북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아까 했던 거죠. 많네요. 네? 네. 헌법 84조 대통령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죠. 이 짓거리를 한 있을 겁니다. 수도 없는 일이 정말. 자, 나라사랑 학부모연합회 박연규님 존경합니다. 요 제목만 한번 읽고 내려갈게요.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습니다. 위헌을 한 겁니다. 국회가.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헌재가 말한 것은 거짓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과 또 김진태 의원이 토론을 희망했지만 이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합법적 방어권은 산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의 예우를 하지 않고 검찰 특검 박영수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대한민국의 특검이 아니고 야사당 간첩당의 특검이지 않습니까? 야당의 추천만으로 들어왔으니까. 저놈의 새끼가 제대로 특검을 하겠습니까? 야사당 간첩당에 부역하는 특검을 했으니까 협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말이 됩니까? 그걸 대통령이 못하게 했어요.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못하게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어권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이정미가 판결을 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이 여종놈들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걸 지금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인용했습니다. 검증도 안 하고 지들 유리한 대로 다 갖다 소설을 쓴 겁니다. K스포츠재단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탄핵 사유로 단정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것을 가져다가 헌재는 미리 판결을 해버렸어. 이렇게 친절한 뭐죠?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정미씨. 네, 그러네. 친절한 정미씨.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 소추서가 올라온 것을 고쳐줬어요. 5가지 요점 정리하면서 고쳐줬어요. 친절한 이론씨, 친절한 정미씨. 네. 이 친절한 정미 씨와 친절한 이론 씨는 미안하지만 계엄령 선포하면 1번 빠따로 죽여야 될 놈입니다. 네. 미안하지만. 네. 담당 검찰과 특검은 조폭입니까? 이놈들이 조폭 짓을 했죠. 볼까요? 최소원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찰과 특검이 이재용 씨에게 뇌물을 줬다. 433억 뇌물을 줬다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잠도 재우지 않고 이 개짓을 한 겁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고영태 일당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영태 일당에 대해 마땅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피신시켰습니다. 어느 놈이 헌재가 친절한 정미가 친절한
이론이가. 강일원이가, 일원이가, 네네. 요놈들 때려잡는 날,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습니다.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 중에 최소원을 이용해 K스포츠 재단 등을 장악, 인사와 국정에 개입하자. 그러면 최소원을 대통령이 이용해서 K스포츠를 하기로 했습니까? 고영태가 최소원을 이용해서 돈을 긁어내기로 했습니까? 후자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녹음 파일에서 증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는 채택 안 해. 친절한 이론 씨, 친절한 북한이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을 향해 대응 반격을 할 경우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태평양에서 중국의 입지가 커질 가능성까지 있어 선택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선제 무력 사용은 한미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임박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라고 너그러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일날, 7일날, 4월 6일, 7일날 시진핑이가 이 선제 공격, 그 다음에 참수작전의 냄새를 맡고 이제 부랴부랴 미국에 요청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 금리 인상 가속 페달 떨고 있는 1344조 한국 가계 빚이다. 미 연준 0.25% 인상 1%대로 올라간다. 이엘런 3년간 연 3회씩 더 올릴 것이다. 한국 가계 부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황이 빠지자, 황교안이 빠지자 문재인이 46.7%, 안철수 23.2%, 홍준표 12.4%가 됐다. 황교안 불출마 뒤 3자 대결 조사, 보수층 민주당선 문보다 안희정을 좋아한다. 한은 금리 딜레마, 안 올리면 자본 유출되고 올리면 부채 대란이 우려된다. 이게 딜레마죠. 한 대출 금리 끌어올리는 미 금리 인상, 미 연준 2019년 3%까지 올릴 전망이다. 한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5% 초읽기에 들어갔다. 1% 오르면 과계이자 부담 연 9조 원 이상이 올라간다. 참 큰일 났습니다. 미국 따라 돈줄 잴 준비하는 중일 유럽이다. 중영래포 금리, 홍콩 기준금리 인상, 1금리 동결했지만 인상설이 솔솔, 유럽중앙은도 돈풀기 중단 시사하고 있다. 이제 나라 대통령 얼굴 보이는데 저거 안 하신 거예요? 네, 이거 이제 그래도 얼굴 한번 찍어볼까요? 그렇죠. 주민 선물인 줄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진돗개는 취임 준비 작품이었다.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 나갔죠. 걔를 참 좋아하셨나 봐요. 자, 여기 보면 보수표는 먼 곳에 또 지붕만 쳐다본 유승민이 황교안 씨가 이제 사퇴했으니까 유승민 표가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만 반하차 때 이어 황 지지표 흡수 못해 친박 지지 후보와 단일화 어려워 보수대 통합 3지대 중심 이동 남경필 안철수 수도 이전 공약 환영. 그래서 3지대 중심 이동은 결국은 박지원 세력이 이제 좀 외연을 확대하는 거죠. 김무성이도 박지원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유승민도 박지원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이것이 4.13 총선에서 준비됐던 시나리오죠.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배신 아이콘, 영도 다리에서 바바리 코트, 배신. 배신 1호라고 제가 이거 적었죠. 이미 예측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쩜 이렇게 장관님께서는 이 통찰력, 예지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저는 이제 이 대남 통일 전산 전략의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봄인가에 대남 통일 전선 부장 김영철이가 언제 저를 죽였죠? 그 대남 통일 전선 부장 그 전에 김양건이를 12월 달에 죽였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봄에 교화소를 한번 다녀왔어요. 이제 우리 말하자면 유배지요. 유배지에 갖다 보내서 네 반성하고 대남 통일 전선 이거 지금 희지한데 이거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갖고 4.13 총선을 만들고 헌재 재판 이걸 만든 겁니다. 4.13하고 이 헌재 재판까지는 1년이 채 안 된 겁니다. 이거 어느 놈이 기획을 했어요?
김영철이가 기획하고 기획 보에 누가 했어요?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해서 시나리오대로 딱 간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한 가지 미스한 것은 제가 만일 기획을 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6대2 정도로 탄핵을 인용했을 겁니다. 제가 만일 기획했다면.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의 새끼들이 8대 0으로 만들어 버렸네. 잘한답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야. 네. 그것도 인용 이 8대 0이 나올 수가. 지금 제가 잠시 웃다가 좀 끊어졌는데요. 어느 분이요. 돌무성 옥새 들고 나르샥 이렇게 하고 해놔가지고요. 그 제목에 아주 제가 좀 이게 너무 웃겼습니다. 돌무성 그게 돌무성 옥새 들고 나르샥 김무성 말하는 거. 아니 그게 뭐였죠? 제목이 원래 제목은 육룡의 나르샥. 육룡이 나르샤. 네, 네. 자, 교수가 학생들의 선거인단 참여 강권, 경선, 강제동원 논란, 이 문재인 측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네. 일부 대학 이익단체 등 부당한 압력, 학생들 교수 요구 거부하기 어려워 제비뽑기로 참여할 사람을 정했다.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익단체 정치 영향력 확보 위해 하급단체의 할당 인원을 통보하고 있다. 이게 문재인의 세상이 된 겁니다. 위법 아니지만 정치불신 기호 전문가들 사실상의 동원 선거다. 네. 문재인 가계부채 총량제 대부업 이자율 20% 규제 안희정 10년 일하면 1년 휴가 전국민 안식제를 실시하겠다. 네. 이 뭐 별의 수가 다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신문에 안 나오는 것은 네. 간첩을 잡아내자 종북을 척결하자 이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조사하는데 대통령의 격식이 있죠. 네. 아직도 대통령직을 갖고 있으니까 직무는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녹화 녹음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 녹음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추법상에 나와 있는 일인데 네. 이걸 무시하고 녹화를 해야 되겠다고 덤벼드니까 이제 이것이 파탄이 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 피고소인에 대한 방어권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헌법 개판관들입니다. 이 여정놈들입니다. 이정미와 강희론과 박한철이와 김희수 같은 놈들입니다. 네 번째,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인용했습니다. 차은택이가 증언했으면 그걸 검증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5번, K스포츠 재단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탄핵 사유로 단정했습니다. 지금 개판 친 겁니다. 이놈들이 이제 협박과 공갈과 돈을 받아 처먹고서 지금 이 개판을 친 겁니다. 이걸 열거한 겁니다. 6번, 담당 검찰과 특검은 조폭입니까? 최소원은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하고 가족들에 대해 삼족을 멸한다는 협박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7번.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고영태 일당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영태 일당에 대해 마땅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짓을 한 겁니다.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 중 최서원을 이용해 K스포츠 재단 등을 장악, 인사와 국정에 개입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검사를 접선하겠다.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를 지시하겠다. 검찰 수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8번 KD 코퍼레이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이 양반이 박원규 나라사랑학부모연합의 이 양반이 자기 돈 들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가 이거 하면 탄핵 판결에 드러난 반역의 행위들, 여적의 행위들, 북한은 김정은의 지령에 따른 이정미의 재판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계엄령으로 이제는 다 잡아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을 박한철, 이정미, 강일원, 김이수 등 9명을 다 잡아 죽이자. 계엄령으로. 뭘로? 여적죄로 잡아 죽이자. 그리고 이 소설 같은 판결문을 쓴, 그리고 심리는 할 수 있으되 재판은 9명이라고 9명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헌재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지령을 따라 했던 이 여적놈들을 이제는 그야말로 삼족을 멸하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도 이제 수사해야 한다. 최보식이라고 하는 선임 기자가 썼는데 개똥이다 이 자식아. 이제 와서야. 이제 와서야. 이 개자식들아. 이게 조선일보죠. 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한 새끼를 내보내갖고
고영태 녹음 파일도 이제 수사해야 된다. 개똥이다 이놈의 자식들아. 왜 미리 대통령 탄핵 이거 소추하기 전에 미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왜 못 쓰느냐 이 개자식들아. 그래서 반역의 조선 고영태와 공동정범 조선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 최보식 요놈도 공동정범이다. 조선의 인물로서. 아, 조선 이제 폐간시켜야 됩니다. 대포로 다 쏴갖고 다 폭삭 주저앉혀야 됩니다. 동아도 그렇고 MBN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아, 홍정도 저놈의 자식 계엄령 선포해서 제일 먼저 홍정도 맞죠? 네. 찌라시도 취급하겠다. JTBC. 아, 요런 새끼들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보수 빙하기 희생만이 얼음 녹이를 희망 만들 것이다. 반역의 조선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율 1위라지만 너무하는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을 앉혀놓고 지금 현 정부의 윤병세 장관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당연히 정책 전환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빨리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제 개짓을 하고 있는 강창일이라고 하는 이 개보다 못한 의원을 봅니다. 며칠 전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부처 고위직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한반도 평화 포럼이 공식 논평을 통해 현 정부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말이죠. 아, 이놈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놈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놈들 다 간첩, 역적의 도당입니다. 돈 퍼져갖고 그것이 핵과 미사일로 날라오게 한 놈들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해서 이놈들 다 때려잡읍시다. 민주당 의원, 그 의원 보좌관 9명씩 이놈들을 다 수사해갖고 다 죽일 놈 잡아서 죽입시다.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그 다음에 바른정당, 배신정당 다 잡아 죽입시다. 그러니까 뭘로 죽이냐고요. 이렇게 계엄령을 안 해서. 계엄령밖에 없죠. 5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할 수 있는. 54일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님 이제 준비하셔갖고 이제 계엄령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동아일보 간첩신문이고 10명의 간첩이 앉아 있습니다. 트럼프 새 대북 정책 선제 타격 옵션은 제외하겠다. 미 NSC 북핵 대응 보고서 윤곽 핵포기 없이 대화 불가 원칙을 유지한다. 핵 포기 없이는 대화 안 하겠다. 워싱턴의 한 고위 소식통은 16일 본부와의 통화에서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GR에 수립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핵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또 대전에서 지금 올라오시자마자 또 애청자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또 내일 우리 집회를 위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시사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9시가 지난 밤 늦은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는 간첩의 신문입니다.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18일 오후 1시에 삼성동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인근에서 사저 인근에서 우리가 또 대통령님 복권 그리고 탄핵 무효, 사기 탄핵 무효 계엄령 선포를 외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구할 길은 계엄령 선포하여 12만 종북 간첩단들을 척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분들은 내일 삼성동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여기 삼성동 바로 자택 앞에서는 당연히 집회를 해서도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혼돈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저 바로 앞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0m 떨어진 거기 이렇게 하면은 한 뭐 150m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억자가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큰 회사들이 있고 내일 출근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도로 연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요. 예. 주변에 우리는 그 불편함을 주지 않은 곳에서 네, 하고 자, 있습니다. 문재인 앞으로 줄서기 바쁜 관료들, 노 정부 때 청와대 근무 경력자인 차기 정부 황태자 별칭, 문재인 캠프 쪽 친분 과시 현안 쌓였는데 대선만 쳐다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 연준이
0.25% 올려 연 0.75에서 1%로 갈 것 같아. 한국 1344조 가계부채 악화가 우려된다라고 썼습니다. 자, 샌드백 신세, 롯데, 사드 부지 문제에 중국은 보복하고 야당은 소송 얼음장을 내고 있고 신동빈 회장은 출국 금지 9개월째 피해액 6조 원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망치기에 야사당의 간첩들이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정병국이 이 야사당의 간첩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고 있습니다. 특검도 야사당에서 인준해서 시켜놓고 이 개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슈퍼볼 5일 뒤에 개막이 불문율이다. 평창 슬러시 올림픽 될라. 그래서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 굳이 눈 녹는 2, 3월에 개막하는데 왜 이럴까 알아봤더니만 지금 평창 영상 10도랍니다. 반소매 스키, 반소매 선수 스키가 나타났어요. 연못된 경기장,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1년 앞두고 평창에서 열린 테스트 이벤트에선 따뜻한 날씨 탓에 눈이 심하게 녹아내렸다.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어서자 반소매를 입고 경기에 나서는 선수도 있었다. 일부 구간에는 눈 녹은 물이 웅덩이를 이루기도 했다. 이렇게 웅덩이를. 참 위험하죠. 왜 이렇게 하냐고 봤더니만 올림픽 독점 중계권 가진 미국 NBC 슈퍼볼 올림픽 겹치면 손해가 막심하다. 슈퍼볼 5일 뒤에 동계올림픽을 개막한다. 10일, 13일 뒤에는 패럴림픽이 개막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슈퍼볼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2월 달 영상 10도가 되는데 그때 이제 윈터 올림픽을 하는 겁니다. 이 슬픔, 이 강대국의 횡포. 횡포 맞죠? 네, 맞죠. 그죠? 이거 대한민국은 1월 달에 했으면 좋겠구만. 네. 눈 녹인다. 자, 문재인이 가계빚 22조를 탕감해 주겠다. 네 돈 내서 탕감해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세금 걷어갖고 탕감하지 말고 이 개자식아. 대부업 이자율 20% 낼 것. 이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국의 공약. 네 돈 내라 이 개자식아. 이 간첩 여적.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회수 힘든 채권 정리, 서민 260만 명 부채 해결 지원.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되려고 별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22조 탕감 가계빚 1.7% 줄이는 일회성 대책,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 전문가들이 본 문재인 공약, 최고 이자율 20%도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낮추는 게 옳다, 대부업 줄고 불법 사채가 늘 듯하다, 가계부채 비율 150%로 규제, 은행들 신용 낮고 소득 적은 서민들 대출만 줄이려 할 것이다,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공약은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서민들 골탕 먹이는 공약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홍 트럼프 5.18 재조사하자, 간첩 소탕하자, 대통령 복권시키자, 이걸 들고 나와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누가 출정식을 했죠? 네, 김진태 의원이요. 김진태 의원. 네, 배신하지 않는 분. 네, 그래서 김진태 의원, 이인재 의원, 전 의원이죠. 그 다음에 이 홍 트럼프, 이 경남도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이제 일전을 해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해서 결국은 대표 한 명을 뽑아야 될 텐데, 이제 보수의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이 시대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5.18의 진실을 가리자. 종북 간첩단을 때려잡자. 그 다음에 대통령 반드시 복권시키자. 왜? 사기 탄핵이었다. 그리고 이 책임을 국회